예, 법경제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어떤 한 판사가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30년은 더 됐을 것 같은데요. 소매치기인가 절도범인가가 이제 잡혀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너 그냥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보통 하듯이 통상적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은 네가 괜찮다고 하면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재판 없이 널 바로 풀어주겠다. 근데 뒷면이 나오면 재판을 할 거고 네가 무죄면 역시 그냥 풀어주겠지만 만약에 유죄면 보통 내가 1년 징역이면 2년 징역으로 5년 징역이면 10년 징역으로 2배로 내가 너를 해주겠다. 판결을 하겠다. 너는 그냥 통상적인 재판을 받을래? 100% 확률로? 아니면 동전을 던져볼래? 라고 물었다는 거죠. 사실은 용의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거는 판사의 이런 행동이 신문 기자에 의해서 목격되었고 뉴욕타임즈 기사에 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판사를 지탄하면서 그 판사가 자기의 자리를 잃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경제학적으로 이 판사는 너무 우수하신 분이라는 거죠. 경제학자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판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는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자가 봤을 때 왜 죄 지은 자를 처벌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을 죽였건 물건을 파손했건 그거는 재판을 한다고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법적인 이것을 잘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리고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경제학은 실용적이기 때문에요.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없고 망가진 물건 다시 새 걸로 만들 수 없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제 가정이 통상적으로 오는 사람 모두 재판을 해서 1년형을 만약에 죄를 졌으면 1년형을 때리는 것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반은 그냥 보내는 거죠. 죄를 졌을 수 있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죄를 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재판을 역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안 지면 보내주지만 죄를 지면 1년형은 2년형으로 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범인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두려울까요? 2년이 부족하면 3년, 4년 하면 내가 동전전에서 3, 4년 살래? 너 그냥 재판받아서 1년 살래? 그러면 그냥 재판받는다고 하겠죠. 어쨌든 이게 절반의 확률로 그냥 자기가 죄를 짓고도 풀려날 수 있지만 절반의 확률로 자기가 1년 살 거 2년, 3년, 4년 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 범인은 범인은 범죄를 저지를 때 만약에 이 처벌이 강해지면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비록 2분의 1의 확률로 자기가 범죄를 짓고도 풀려날 수 있지만 그 처벌이 강력하다면요. 그래서 이 처벌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 범죄 예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같다고 이제 생각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의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긴 하지만 미래의 범죄가 똑같이 방지된다고 할 때, 즉 한쪽은 100% 확률로 재판에서 자기가 걸리겠지만 1년 살고 이쪽은 2분의 1의 확률로 재판에서 자기가 걸리겠지만 2년, 3년, 4년 살아서 범죄자들이 똑같이 이 두 제도를 두려워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어떤 게 좋습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일단 무조건 검사하고 판사가 들어가죠. 대부분의 이런 소매치기나 절도범들은 자기가 변호사를 댈 수 없어서 정부에서 변호사를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요. 여기에 또 경찰이 호송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을 더 고용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500명의 뉴욕 판사가 있는데 범죄가 2배로 늘어서 업무가 폭주하면 뭐 1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0명이 돼야 되니까 2, 300명의 그 비싼 판사 또 검사를 더 채용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을 반으로 줄이되 미래의 범죄를 똑같이 막을 수 있다면 이 판사가 한 것처럼 비용 절감이 되는 이 방법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뉴욕 사람들은 왜 이 판사를 욕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절도범을 동전을 던져서 이 사람이 절도범일 수도 있는데 풀어주냐 이 얘기죠. 예, 뭐 그 일상적인 그런 그 생각은 뭐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경제학적인 효과만 봤을 때는 이 판사의 판단이 경제학자들 생각에는 맞았다. 왜? 범죄 예방이 중요한 거지 기존 범죄자에게 한풀이를 하거나 정의, 저희가 이제 정의 얘기 안 하겠죠. 이런 것을 들이대는 것은 효율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 화이트 칼라들이 사기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나구럽다. 블루 칼라들이 예를 들어 장발장이 빵 한 덩이 훔쳤는데 얘는 몇 년을 감옥에 사는데 화이트 칼라들은 뭐 이렇게 남의 돈 훔치고 사기치고 은행에서 막 이런 사람들도 별로 오래 안 살더라. 그리고 뭐 벌금이나 좀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말이 되냐?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법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이런 법 제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가 뭐냐? 화이트 컬러든 블루 컬러든 이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는 역시 범죄 예방인데 범죄 예방을 하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이 사람을 감옥에 넣는 거라는 거죠. 왜? 감옥에 넣는 순간 이 사람은 일을 못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런 범죄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걸 막아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을 몇백 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일을 못하게 해버리고 직장을 잃게 해버리면 사실 그 자체로도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안 넣는데 어떻게 범죄를 막나요? 벌금을 많이 때리면 되죠. 화이트 칼라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죠. 블루 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뭐 보석을 훔쳤다. 이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죠. 내가 100만 원어치를 훔쳤는데 1000만 원을 물어내게 해라. 라고 하면 화이트 컬러든 블루 컬러든 도둑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내한테 손해겠구나. 돈을 벌려다가 돈을 잃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범죄를 앞으로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 몇 년 동안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너 지금 200만 원 훔쳤으니까 그 벌금으로 200만 원 돌려주고 벌금으로 뭐 예를 들어서 600, 7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되면 화이트 칼라 이 사람이 내가 괜히 돈 좀 200만 원 벌려다가 오히려 돈을 잃었네. 6, 700만 원 잃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블루 컬러도 근데 같지 않나요? 보석을 이렇게 훔쳐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 너 보석 그거 돌려주고 돈 내라. 근데 이제 블루 칼라라는 것은 요새 블루 칼라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장발장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빵을 못 먹어갖고 빵을 훔쳤잖아요. 이 사람들은 벌금을 물리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물리는 사람은 우리가 이 감옥에 가둬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병폐를 알지만 달리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해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징역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은 우리 정서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를 벌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 데미지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없이 돈으로 벌금을 낼 수 없으니까 감옥에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법경제학의 결론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풍이 울릉도에 불었어요. 근데 마침 이때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울릉도에 있다가 태풍으로 발이 묶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빨리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울릉도에 있는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보냈어요. 이렇게 좀 일을 처리해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보니까 전보가 안 와서 그 일을 처리 안 해갖고 회사가 100억의 손실이 난 겁니다. 알아보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우체국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은 거지 이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체국이 실수로 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우체국 실수로 지금 100억 손해가 났는데 당연히 이 사장님은 우체국이 나의 100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거 정부 아니냐. 정부기관이 물어줘야 된다.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를까요? 우체국이 과연 이걸 배상해 줄까요?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은 했는데 우리는 이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을 A에게 맡겨라. 이 일을 B라는 주식을 모두 매각해라. 근데 이게 무슨 1,000만 원짜리인지 저희는 100만 원짜리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100억일 줄은 몰랐죠. 우리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 실수 하나로 100억을 물어내라는 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을까요? 지나치다 아니다. 당연히 경제학적 입장에선 이런 논의를 하면 안 되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역시 효율성입니다. 여기서 효율성은 뭘까요? 효율성은 앞으로 이런 일을 막아야 되는 거죠. 역시 예방입니다. 이건 범죄는 아니지만 실수를 예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실수를 예방을 한다고 할 때 역시 또 문제가 뭡니까? 가장 작은 비용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판사가 우체국이 책임지라.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 100억 손은 이미 났기 때문에 경제학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여러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 앞으로 또 태풍이 울릉도에 불고 그래서 사장이 급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장이 생각하는 우체국에 정보를 보내면 만약에 정보가 도달 안 해도 지난번 보니까 판사님이 이건 우체국이 다 물어주라고 그랬으니까 안심하고 우체국에서 보내자. 이제 우체국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 하나하나가 이게 100억짜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생일 축하 정보가 도착 안 해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유산 100억을 나한테 안 주고 동생한테 줬어요. 손해배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체국 입장에서는 이제 정보 하나하나가 잠재적으로 100억짜리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그냥 거의 몸 바쳐서 배달해야 되고 아니면 보험에 들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그냥 10,000원이면 보냈던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보험료도 있고 꼭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이용하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사장님은 10만 원 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그냥 친구 생일 축하하는 정보 보냈는데 이게 무슨 몇천 원 하던 게 갑자기 10만 원 되면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냥 혹시 전달 안 돼도 그만인 10,000원짜리 정보가 좋지 20만 원짜리 반드시 되는 거를 항상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판사가 이 경우에 사장 미안하지만 우체국이 잘못했지만 10,000원 냈으니까 우체국이 10,000원 돌려주되 100억은 이거는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사장님은 억울하겠지만 앞으로 이 사장님이 다시 울릉도에 가서 태풍이 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우체국 정보? 이거 보내봐야 잘못 전달되면 끝이다. 이런 경우 이 사장님은 어떻게 할 거로 여러분 예상됩니까? 여러분 핸드폰 뒀다 뭐합니까? 이 사장님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겁니다.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요. 또 동네 문방구 가서 팩스 5장 보내서 지시할 겁니다.
그리고 뭐 우체국 전보도 한두 통 보내겠죠.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은 한 3만 원 정도 될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팩스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또 이메일 보내고 카카오톡 보내고 전보도 한번 보내고 이 모든 시도가 다 잘못돼서 자기 부하 직원이 A에게 임기를 맡겨라는 것을 전달 못 받을 확률은 현실적으로 0이죠.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경우에 이 사장이 한 2, 3만 원 들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는 경우와 모든 정보가 20만 원 다 쓸데없이 보험에 들고 이런 그 B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장님이 사장님 100억은 우체국에서 주지 못합니다라고 판결 내리는 경우가 사회적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